온라인으로 다 뱅킹이 되는데 계좌 관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금방 압니다. 구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무슨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녕하세요. TK 여튼입니다. 이번에도 이메일로 문의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지 구독을 또 안 눌러주셨어요.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금방 압니다. 구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래도 이제 구독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자 문의 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땡땡땡라고 합니다. 제가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 같아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다가 유튜브에서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뭐 유튜브에서 어떻게 저를 잘 찾으셨나 봐요. 구독자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별로 없는데 아무튼 우선 현재 아직도 상대 남성에게 제가 눈치챈 것을 티내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조차도 연락이 끊기면 아예 추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로맨스 스캠을 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바로 뭐 어떻게 조치를 안 취하시고 지금 뭐 경찰에 연락도 안 하시고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연락이 끊기면 추적할 수 없을 것 같아서는 맞는 얘기인데 연락이 안 끊기고 계속 해도 추적하기는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먼저 SNS에서 그 남자가 저에게 DM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했었고 여기서 보면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한국말을 거의 못한다. 영어로 대화를 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그냥 한국말 할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 할 줄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상대방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영어로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해도 영어로 이제 사기를 치려면 대부분 다 영어로 하죠. 그리고 뭐 자신은 유엔과 계약한 의사고 지금 프랑스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5년 계약 기간 중 4년이 지났고 1년 뒤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의 병원을 차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유엔과 계약한 의사일 수도 있고 프랑스 병원에서 당연히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뭐 일반적인 진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직업 특성상 SNS는 계속 로그인하기 어려우니 자신이 쓰는 메신저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SNS는 계속 로그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 SNS에 자기의 그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SNS에 잠시 뭐 임시로 로그인 했다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메신저를 썼다는 얘기는 그 메신저가 아마 정보가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메신저일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호감을 표기해 오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너무나 다정하게 대해주고 이런 게 이제 로맨스 스캠 할 때 이제 상대방이 작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 사진을 보내주고 이 사진이 실제 그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를 일이에요. 요즘 뭐 SNS 캡처해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보내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진짜 의사가 맞는지 의심이 약간 들어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고 싶다. 굉장히 멋질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요청하니 수술 장면이 담긴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수술 장면? 짧은 동영상? 이거에 실제 그 사람이 수술을 하는 건지 수술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으면 그 사람 얼굴이랑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합성해서라도 보내야 될 텐데 그것조차 이제 이 사람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보내준 거죠.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다 제가 제 폰 번호를 먼저 알려주면서 그에게도 폰 번호를 모르니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신은 지금 프랑스에 있고 미국 번호는 지금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연락도 이 메신저로 하자고 하지 않았냐. 이 메신저로도 전화가 가능하다. 이걸로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폰 번호 프랑스에서는 전화번호가 없나요, 이 사람이? 진짜 이거는 메신저로 전화가 가능한 거는 당연하죠. 메신저는 뭐 요즘 다 동영상, 영상 통화도 가능한데 전화는 당연히 가능한데 실제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느냐, 왜 연락처를 못 알려주느냐 등등 따지니까 마지못해 미국 번호라며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굉장히 달콤한 말들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미국 번호라면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는데 이 번호가 뭐 자기는 번호를 쓰지 않는다고 정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무슨 번호를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안 되는 번호겠죠. 이런 번호를 받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에 있는 번호를 받았어야지. 그리고 중간중간 그가 본인의 전 와이프는 코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 등등 본인의 과거 얘기를 했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코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좀, 아무튼 이런 과거 얘기는 좀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5년마다 정부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은 보상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정부로부터 가족들이 보상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본인의 와이프는 코카인 중독으로 사망했으면 애가 있다라는 얘기도 없고, 가족들이 어떤 가족들이 지금 본인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뭐 때문에 보상을 받는지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며칠 뒤 저에게 중요하게 상의할 일이 있다더니 자신은 5년마다 정부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은 보상을 받는데 그동안 자신의 죽은 와이프가 그 보상을 받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죽은 와이프가 죽기 전에 받았었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보상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내신 분 A씨가 이제 그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의사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B씨가 와이프가 받았던 보상금을 A씨가 받길 원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족이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 가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A씨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정부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보상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당신의 보상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하니까 본인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건데 죽은 와이프가 받았다. 제가 곧 자신의 와이프가 될 것이니 이 보상은 제가 받았으면 한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건데 죽은 와이프가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A씨가 와이프가 될 거니까 보상을 받았으면 한다. 그러면 뭐 가족이 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무슨 보상을 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변호사 이메일을 알려주고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메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일을 보냈고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5,5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며 이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면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 했고 저는 이 내용을 그 남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B씨가 자기 죽은 와이프 대신 보상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변호사한테 서류 준비하는 거는 네가 내라고 한 거예요.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보상금을 이제 주겠다고 하면서 변호사 비용은 네가 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을 줄 거면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야죠. 무슨 변호사 비용 5,500달러를 내라고 B한테 이제 A씨가 이런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B씨가 자신 미국 계좌 관리 대리인에게 말해서 저에게 변호사 비용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 뒤 자신 미국 계좌가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참 웃기는 얘기예요. 계좌 대리인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 온라인으로 송금 가능해요.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무슨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신은 지금 파리에 있고 미국에 갈 수도 없고 계좌 관리인도 보안상의 이유로 송금을 거절했다며 저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지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5,500불씩 이제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뱅킹이 되는데 계좌 관리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안 한다, 못 한다, 돈이 없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3일 뒤 자신의 보상금이 저에게 지급될 것이니 친구들이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보상금을 받은 후 이자를 붙여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변호사 비용 지불하고 3일 뒤에 보상금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지급이 됩니까? 무슨, 에? 이게 3일이 뭡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3개월, 4개월, 5개월은 걸립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려면. 근데 무슨 3일 됩니까? 그럼에도 제가 보상금을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 저 변호사비를 당신이 해결하지 못할 거면 지금 받지 말아라. 라고 하니, 개런티 같은 문서를 보내주고 이런 내용의 보상이다. 금액이 이것이다. 등등 계속 무언가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이 문서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택도 없는 문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서는 존재하지 조차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 안 된다 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날 오후쯤 다른 남자에게 제 SNS로 친구하자며 DM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다른 남자인지 그 사람들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자신은 스위스에서 자란 한국인이고 지금 유엔군으로 소말리아 근무 중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저에게 보내준 개런티 이미지를 군인에게 보내주면서 이런 개런티를 본 적이 있냐고 물으니 아니 이런 SNS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봐야 당연히 뭐 맞다고 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미국 서류는 미국 변호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 이런 서류가 있냐. 이런 거 확인해달라고 하면 다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더니 이 정부에게 이런 보상을 하는 걸로 이 정부에게 이런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은 진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뭐 SNS로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작업하는 건데 당연히 사실이라고 하죠. 그렇게 군인과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군인이 저 의사에게 돈 보내지 말고 차단해라. 라고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와서 알겠다 하고 의사의 메시지에 답변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건 머리를 또 쓰네요. 그러다가 군인의 말투나 사용하는 문구들이 의사가 썼던 거랑 똑같은 문구가 있어서 그 의사가 쓰는 말이랑 당신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 그 의사 이름은 뭐냐 사진 있으면 보내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이 옛날 친구 같다며 그는 진짜인이 차단을 풀고 그와 다시 얘기하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와우 다 알았네요. 이거 왜 계속 이렇게 속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뭘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둘 다 차단하고 연락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의심을 하면서 차단을 풀지 않고 있었는데 의사가 제가 SNS에 로그인을 한 걸 알기라도 한 듯이 SNS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과 얘기를 하자면서요.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다가 뭔 다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당신의 주소를 얘기해달라, 여권 사진을 보내달라 등등 요구를 하니까 파리 주소를 보내줬고 여권 사진도 나중에 보내주겠다면서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영상통화나 전화도 왔었고요. 영상통화나 전화가 왔었으면은 그 사람인지는 확인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지불할 방법을 알려달라 메일을 보내니 변호사는 한국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를 저희가 알려줬습니다. 이게 뭐 국제적으로 연결이 돼 있나봐요. 원래 요청한 금액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의사에게 말하니 그 B씨한테 말한 거죠. 5,000달러는 제가 내고 나머지 500달러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게 무슨 의사가 지금 돈이 없나 봐요. 5,000달러는 A씨가 내고 500달러를 B씨가 내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5,000달러 자기네들이 사기쳐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요청한 대로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 변호사라는 확인됐습니까? 송금 확인증과 제 주소, 전화번호, 풀네임,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의 희망도 그래도 갖고 싶었습니다. 희망 갖기는 뭘 갖습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혹시나 사기라면 돈이 입금되자마자 저와 연락이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저희 안부를 묻고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
5,500불 보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돈 더 뜯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한 의심을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 메일을 열어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맞아요. 맞습니다. 돈을 더 뜯어내려고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에 제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24,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 세금을 낼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하라고 메일이 왔대요. 그러니까 5,500불 내라고 해놓고서 5,000불 또 내고 났더니 또 보상금 받기 위해서 24,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응? 저는 이 메일을 그 의사에게 다시 얘기하거나 혹은 그대로 있을 경우 이 의사라는 사람이 B씨죠. 저에게 돈을 계속 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릴까봐 티를 내지 않고 대신 지금 저희 엄마가 아파서 응급수술 받았다며 평소와 다르지 않게 연락을 하면서 그와 연락을 유지 중입니다. 돈 벌써 5,000불 보내고 상대방 그 B쪽 조직은 계속 지금 돈을 뜯어내려고 연락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전에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응급수술 받았다는 얘기를 그가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조직적으로 지금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 문의하신 분의 가족을 걱정을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프랑스 주소를 검색해보니 아메리칸 하스피탈인 파리스 주소로 확인되고 이전에 제가 그 병원에서 근무하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서 해당 병원 의료진 중에 저 사람 이름인지 검색해보니 의료진 명단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료진 확인을 해달라 문의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당연히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있는 사람들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명단이 확인이 안 되면 당연히 사기죠. 한국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면 제가 성공한 계좌를 먼저 추적을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연락을 끊고 완전히 잡을 수 없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바로 신고를 하셔야죠. 한국 계좌로 보내셨으면 더 찾기가 쉬운데 한국 경찰한테 신고를 하시고 이 계좌를 지금 빌려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보이스피싱에 계좌를 빌려준 줄 모르고 돈을 뽑아서 이미 딴 데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연결책 중에 하나든지 조직들 중에 하나든지 그러니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못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기 전에 뭐 계좌 정지를 하든지 사실 저 송금한 돈들은 제가 어렵게 마련한 돈들이라 저 돈이 없으면 저는 당분간 너무 힘든 상태라서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변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이 상황은 경찰한테 빨리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 계좌를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계좌 주인한테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시고 경찰이 이 계좌를 정지시키고 그 돈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 돈이 빠져나왔고 이 사람도 뭐 대포 통장을 빌려줄 거다 이러면은 이제 이 사람도 한국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내용을 다 같이 읽으셨지만 사기예요, 사기. 제가 이미 여러 번 로맨스 스캠이나 이메일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올렸는데 SNS로 친분을 쌓아서 몇 달 동안 그 사람한테 돈을 뜯어내는 건 대단한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사진을 봤다고 하시지만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내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시고 영상 통화를 하셔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앞에다 놓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화질이 별로 안 좋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잘 안 보인다고 이러면서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런 거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빨리 하시고 빨리 계좌 추적을 하시는 게 좋고 더 이상 이제 돈은 송금을 안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TK 어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